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월요일엔 이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잘해야겠다. 이번 주도 잘 해보자. 뭐든 잘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어느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그랬답니다. 잘 쳐내야 한다. 계속 이게 지금 중요한지 따져보고 별일이 아닌 건 쳐내야 한다. 지금 신경 쓰는 일 있으시면 숨 한번 쉬면서 생각해 보시죠. 스트레스 팍팍 받아가면서 힘써야 될 일이 정말 많나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그러고 보면 진짜 태클을 제일 많이 거는 사람은 나 자신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리석게 하는 나의 생각들 때문이지 않을까. 그 생각들 중에는 안 해도 될 거 굳이 해서 막 뭐 힘만 낭비하는 게 많으니까 수시로 내가 진짜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렇게나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은 그냥 피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자문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대부분은 안 중요한 것들이다.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 그래야 일이든 뭐든 잘 할 수 있다. 특히나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팍팍 가볍게 가자고요.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의 사연 좀 살펴볼게요. 우리 2594님께서 주말 농장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예쁘게 자란 상추를 나눠주고 싶어서 아는 사람 3명한테 상추 뜯는 체험 해보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헐! 살짝 올라오는 새순까지 몽땅 잘라버렸네요. 그래도 그때 왔다 간 지인들이 상추를 너무 맛나게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은 좋네요. 이것이 세상 사는 맛인 거죠? 하셨는데. 이거는 일석이조 아닌가요? 내가 혼자 저 상추를 다 따면 너무 힘들긴 한데, 아는 3명 불러가지고 같이 딱, 후딱 그냥 따버리고, 그리고 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거 또 그런 행복감도 느끼는 거죠. 예. 근데 새순까지 뽑은 거는 뭔가 옆에서 얘기를 못 해줬나 봅니다. 우리 410 하나님은 결혼기념일이라 남편과 함께 봉산 문화거리에서 타악기 연주 관람을 했어요. 근처에 김광석 거리도 있고 노랫말 가사에 나오는 청라 언덕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친구들과 팔짱 끼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던 동성로 거리도 있죠. 아, 대구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동성로 하면 저 옛날에 그 우리 멤버 중에서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구에서 택시를 타면 무조건 막 서울 사람인 거 티내지 말아라. 그래서 안 그러면 약간 돌아간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재미로. 근데 그래서 서울역에서 딱 이제 딱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가지고 딱 뭐 어디 가시는데요? 막 이러니까 갑자기 동성로요. 막 이러면서 다 했대요. 그다음에 한참 가다가 서울 사람인가 봐요. 아무리 해도 그거는 티가 나나 봅니다. 하여튼 추억여행 잘 하시길 바라고요. 아, 특히나 그 타악기 연주는 저도 타악기 연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손이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 할 정도로 되게 신기한데 아주 특별한 경험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7355님, 오늘 근로자 9명과 함께 출근해서 일하는데 엄청 후덥지근하네요. 장윤정님의 애가타 들려줄 수 있을지요? 아마 그 더위 때문에 애가 타는 게 아니고 진짜 살이 타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이 노래 들을게요. 장윤정의 애가 타.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앓는 밤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애같아 맘이 너무 아파서 애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느껴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가 타도록 사랑하고
해봐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 같아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장윤정의 애가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사연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 3304님께서 아들 혼자 자취하는데 솜씨가 없어서 반찬을 못 보내네요. 다른 엄마들은 바리바리 맛난 김치, 밑반찬 많이 보내는데 아들 미안하고 그래도 사랑해 고창에서 엄마가 아니 근데 뭐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뭐 나도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음 자체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마 그 최고의 반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이미 아드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어머님은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든 다 퍼주고 싶고 계속 챙기고 싶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드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들 사연이 또 왔네요. 4589님께서 82년생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 데리고 집에 왔어요. 결혼을 한다네요. 함께 강진 가우도에서 산책을 하는데 항상 제 팔짱을 끼던 자상한 아들이 여친과 팔짱 끼고 저만큼 떨어져 따라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들에게 좋은 인연 생긴 거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잠깐만요. 이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내 팔짱은 안 끼고 이제 저 여자친구 너무 기뻐서겠죠 아마. 그러길 바라봅니다 제발. 근데 나중에는 아마 또 이제 며느리랑 많이 친해지면 이제 어머니와 둘이 팔짱 끼고 다니고 아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아들도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점점 더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9267님께서는 허리를 삐끗해서 오늘은 휴가 내고 쉬면서 손트라 들어요. 다치고 보면 늘 건강이 최고인 걸 느끼네요. 신나는 노래 듣고 위로받고 싶네요. 오승근님의 내 나이가 어때서 신청해요. 맞아요. 한번 뭔가 다치고 아프면 그냥 왜 사람들이 늘 건강한 게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허리를 뭐 언제 삐끗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목부터 그냥 등 자체가 전체가 다 굳으면서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고 막 담이 그냥 온몸에 걸린 것처럼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한 2, 3일을 고생을 했거든요. 완전 옛날 일인데 그러면서 와 내가 평상시 걷는 거 자체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를 많이 하게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스포해 드리자면 오늘 이따가 트롯 뉴스 시간에 이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긴데 누구일까요?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손트라 트롯 뉴스. 트로트 팬, 가요 팬들이 놓칠 수 없는 소식들 딱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트롯 뉴스는 예나 지금이나 김예나 엑스포츠 뉴스 김예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예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또 트롯 뉴스, 트롯 뉴스. 잔뜩 따끈따끈한 뉴스들 네.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네. 첫 소식부터 아주 진짜 경연 프로가 그쵸. 우리가 살짝 뜸한가 했는데 초대형 남자 트로트 오디션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MBN이 새롭게 선보이는 초대형 트로트 예능 바로 무명전설 트롯 사내들의 서열전쟁 와. 일명 무명전설인데요. 올 가을 첫 방송 예정입니다. 무명에서 전설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구성과 또 스케일로 트로트판을 다시 쓰겠다고 하네요. 근데 역시나 이런 경연들이 있으면 최고의 관심사는 참가 자격, 그쵸. 뭐 출연자의 범위 어떻게 되는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나이, 국적, 자격, 뭐 관계가 없어요. 그냥 트로트를 사랑하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합니다. 기존 오디션 출신 참가자는 물론 현역 트로트 가수분, 뭐 아이돌, 무명 가수, 장르도 구분 없어요. 국악, 성악, 뮤지컬까지 뭐 등등 타 장르 활동 중인 분들 다 오시라는 거죠. 심지어 무대 경험이 없는 일반인 분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트로트판에 진짜 무명의 반란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노래를 참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노래 잘하는 남자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그냥. 일로 와. 붙어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연 프로가 누구에게는 되게 어, 큰 도약이 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아주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하고 네. 그리고 또 얼마나 숨겨진 보석들이 그쵸. 많을지 기대해 보도록 기대가. 하겠습니다. 가을이죠? 예, 가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한여름에 네. 아주 큰 시상식이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 때 트로트 팬들에게 정말 뜨거운 반응
반응 일으켰던 SBS 트롯 뮤직 어워즈가 올해 이번 7월 28일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고요. 또 역시나 제일 궁금한 네네. 게 출연진 라인업일 텐데 1차가 공개됐어요. 바로 우리 손태진 씨를 비롯하여 박지현, 박서진, 김희재, 송가인 씨 등등 정말 화려한 라인업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2차, 3차 이렇게 라인업 네. 다 공개가 되면 정말 대단한 파티가 되지 않을까. 네. 아주 기대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이미 가장 주목되는 트롯 시상식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저도 취재를 갔었는데 네네. 한 해 동안 활약한 국내 최정상 트로트 가수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정말 파티, 축제의 네. 장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스케일도 커지고요. 뭐 라인업도 정말 화려해진 모양새인데 레전드 가수부터 차세대 스타까지 이 다채로운 얼굴들이 총출동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라인업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와,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기억이 났는데 네. 막 저 무대에 있는데 갑자기 그거 판 위에 서 있는데 갑자기 공중 위로 막 공중부양하고 막 올라가고 그때 가면과 고래사냥 불렀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스케일도 크고 오히려 와서 와서 보고 즐기셔야지 맞아요. 진짜 제대로 즐기실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경사났네요. 우리 별사랑 씨가 갑자기 본인이 결혼을 발표했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 한일 톱텐 쇼에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9월 20일 결혼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뭔가 처음에 사실 그 기사로도 먼저 접했고 그 네. 보도 이게 뭐죠? 프리뷰 형식으로 그래서 다들 어리둥절했단 말이죠. 이게 뭐지? 이게 진짠가? 그래서 아. 바로 전화를 제가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는데요. 아, 직접 전화를 그럼요. 이거 확인하시려고. 그럼요. 이거 장난 아니죠? 이거 이러면서.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라고 했는데 진짜고요. 네. 9월 2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비 신랑이 무려 20년 전에 중학생 네. 때 잠시 교제했던 바로 첫사랑 오빠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돌고 그 인연이 연인이 되어 이제 교제 5년 만에 결혼까지 골인을 한 와. 거고요. 참고로 이 예비 신랑분이요. 이 선이 진한 최강창민 혹은 이정재 씨를 닮았다고 하네요.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계속 이게 네. 기사에 떠가지고 안 보려고 하는데 계속 뜨죠? 떠가지고 근데 이정재, 최강창민 닮은 꼴 이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사랑 씨한테 제가 네. 직접 다시 한번 맞을 것 물어보도록 같은데? 네. 하겠습니다. 근데 꼭 확인해 주세요. 너무 저는 이미 알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얼마나 예쁜 가정을 꾸미게 될지 둘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아직 만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요. 또 나중에 네. 우리 손틀에 나오게 오. 된다면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장르에 관계없이 이 소식은 또 알아둬야죠. 와. 가요계 4대 엔터사의 간판 아이돌, 네. 사실상 K-팝 대표 선수들이죠. 맞습니다. 이들의 컴백 소식이 줄줄이 있습니다. 진짜 이제 바빠 여름이 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SM 엔터테인먼트 에스파 출격합니다. 아마겟돈, 슈퍼노바, 위플래시 등 연이어 음원 차트를 휩쓴 에스파인데요. 특유의 강렬하고 실험적인 사운드 일명 쇠맛을 앞세운 신곡으로 컴백 예고했고요. 네. 바로 이 팀이 나오네요. YG의 또 대표 주자죠. 블랙핑크입니다. 다음 달 초에 고향에서 시작되는 월드 투어 돌입하고요. 여기에 무려 2년 8개월 만에 선보이는 완전체 신곡이 나온대요. 그래서 정말 글로벌 음악 팬들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SM의 에스파 그리고 YG의 블랙핑크까지 이분들 음악을 자주 듣지 않은 분들도 네, 그렇죠. 사실 이 정도는 거의 지식으로 외워둬야 그럼요. 합니다. 막 우리가 요새 그 짧은 짤들이라고 네.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밈들이 네, 그렇죠. 다 이분들 음악이에요. 그렇죠. 네. 방금 잘하시던데. 네. 아니요. 자, 이어서 JYP하고 하이브스타도 있잖아요. 네, JYP 같은 경우에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트와이스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공익근무를 해온 멤버 슈가까지 합친 방탄소년단은 바로 하이브 대표 주자고요. 이렇게 블랙핑크, 또 지금 에스파, 그다음에 트와이스, 하이브의 방탄소년단까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다채롭고 지금 벌써 제가 설레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아주 바빠질 여름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짚어볼 또 최신 소식들 정리해봤고요. 사실 오늘 또 김예나가 가라 요즘 뭐 하세요에서 반가운 가수를 저희가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사연과 그쵸. 신청곡에서 살짝 스포를 했거든요. 맞아요. 오늘 모셨나요? 바로 그분입니다. 아우, 가수 이분을. 오승근님. 네,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정말 여기까지 전화 인터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라디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 아닙니다. 우리 손트라 팬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 라디오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사실 네. 전화를 드렸을 때 또 해외에 계셨단 말이죠, 선생님. 근데 그 이후에 이후에 또 가요 무대 녹화하셨다고. 요즘 예, 예. 정말 바쁘게 어저께. 지내시나 봐요. 예, 네. 그저께죠. 예. 예, 예. 바쁘신가 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조금 좀 바쁩니다. 근데 방송도 좀 하랴, 여러분들 이렇게 또 행사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좀 뵈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조금씩 왔다 갔다.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죠, 예, 네, 일이 네. 있다는 게. 예, 예. 아니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방송 활동, 개인 활동 여러 가지 다 하려면 저희는 늘 궁금한 게 우리 대선배님들, 우리 레전드 선배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실까 늘 맞아. 궁금하거든요. 건강 관리는 잘 먹고. 네. 아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혼자 물론 있지만, 네. 혼자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 지인들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네. 주로 후배들한테 좀 많이 얘기 좀 많이 하죠. 아. 얘기 전화도 좀 하고, 네. 네, 그래서. 아니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오승근님 하면 수식어 중에 네. 트로트계의 신사, 그렇죠. 신사입니다. 여기 또 우리 진행자 손재진 씨도 사실 젊은 신사 쪽에 좀 인정받거든요. 그럼요. 예. 선배님 어떻게 노래도 좀 잘하시고, 그죠? 예, 얼굴도 좀 미남이시고. 미남이시고. 와,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신사라는 그 느낌을 느낄 때 제가 전에 방송을 한번 같이 네. 녹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네. 그 선배님의 목소리에서 아. 정말 인자함과 그 다정함. 배려가 그쵸. 지금 잠깐 웃으신 것도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네. 근데 딱 젠틀하세요. 노래하실 땐 또 180도 바뀌면서 그쵸. 확 사로잡는 그런 맞아. 진짜 맞아요, 말 그대로 맞아요. 트로트계의 제가 신사. 말소리하고 노래하는 소리하고 좀 틀려요. 근데 그냥 트로트계의 신사가 맞는 신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오성근 선배님이 지금 충북 네. 청주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예, 여기 내려온 지가 제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네. 특별하게 있어서 이제 내려온 것도 물론 있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도심에서 좀 답하게 있는 것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툭 터진 이런, 청주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네.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하고 있죠. 서울하고 청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이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으니까. 네네, 맞아요. 예. 청주 하면 뭐 서울에서 한 2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막혀야 그렇게 되지. 한 1시간 반이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청주가 딱 네. 있기 좋은 게, 네. 왜냐면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로 행사를 엄청나게 아하, 다니시거든요. 중심 거점으로서. 네, 그러면. 중심에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다 딱 이동하면 하면 더 낫지 그치. 않을까. 손태진 씨 잘하시네요. 역시 행사가 예. 또. 아, 여기가 그렇습니다. 중심이라서 네. 위로 올라가기 좋고 내려가기 좋고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아주 유명한 히트곡, 원래 본인 노래가 뭐 부를 게 너무 많으시겠지만, 워낙 많지만 또 유명한 히트곡 박상철 씨의 자오가를 또 새롭게 부르셨어요. 그건 좀 인연이 있어서 하게 된 건데, 네. 집사람이 보내주고 벌써 10년이거든요. 10년 네.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후배 가수들이 이제 선배 가수들 노래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리메이크 해가지고. 네. 근데 선배들이 후배 노래를 하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자오가라는 노래는 좀 템포가 좀 빨리 나온 노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제가 발라드로 해서 천천히 아주 느리게, 그래서 가사는 뭐 다 똑같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한 곡을 좀 다시 해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정말 또 후배들을 또 이렇게 멋있으세요. 생각하는 그런 네.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다 다르죠. 그리고 이게 자오가를 또 발라드 버전으로 들으면 또 새롭게 느껴질 것 같은데. 와닿는 것도 크고. 예. 그러니까요. 아니 예. 늘 보면 선배님은 또 후배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사실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더 설명을 하자면 60년대 후반부터 듀엣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빗속을 와. 둘이서 처녀 뱃사공으로 인기 절정을 달리다가 그다음에 꽤 오랫동안 노래를 쉬셨거든요. 맞아요. 네네. 한 얼마 정도 쉬셨나요? 제가 한 17년 정도는 오. 좀 쉬었어요 중간에. 네. 왜냐하면 아버님이 계셨을 때 네.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조금 이제 물려받아서 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내가 조금 더 했죠. 그래가지고 거의 한 2000년도까지 네. 제가 좀 쉬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선배님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팬분들을 향하는 마음인 듯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이렇게 또 2001년도. 네. 2001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로 다시 또 정상에 오른 후. 오신분입니다. 이게 예.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후배들한테 노래 인생에 네. 있어서 뭐 네.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모토 어떤 철학적인 부분 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노래도 해보기도 하고 사업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제 직업은 노래라는 걸 제가 느꼈고 그리고 노래를 일단은 안 했을 때도 노래를 좀 사랑했어요. 노래를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제가 노래를 좀 했었기 때문에 뭐 팝송서부터 쭉 이렇게 연주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해봤을 때 트로트는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트로트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트로트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그랬다고 해서 공통 트로트는 아닌 것 같아요. 딱 그리고 그 이제 선배님만의 딱 그 색깔이 스타일이 확실히 있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요즘도 작업을 좀 하긴 해요. 네네. 가끔씩 이제 저 곡도 저 악상을 떠올리면 곡도 좀 쓰고. 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세월을 보내죠. 네. 네, 아니 사실 작업 중인 곡들 정말 궁금하고 진짜. 왠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꽤 도전적인 무언가를 할 것 같아요. 새롭게 또.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 또 라디오에 전화 연결로 편하게 스튜디오까지 오실 필요 없이 하는 거 괜찮으셨나요? 아유 너무 좋죠. 물론 뭐 스튜디오 가서 이제 얼굴 보면서 한 그럼요.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죠.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라디오는 이제 귀로 듣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친숙하게 네. 노래를 얘기하고 네. 노래 들려드리고 네. 그러면 좋겠죠. 뭐.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작업한 곡들 꼭 가지고 나중에 손트라에서 꼭 뵙길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아마 그게 좀 나올 겁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하세요. 가수 네. 오승근 씨였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김예나가 가라 덕분에 또 가수 오승근 씨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방금 잠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쵸. 또 10주기를 네. 의미하는. 의미하는 이 곡 오승근이 부른 자오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예나 기자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시 5분에 만나요. 날개가 있어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자오가 내가 못 잊을 사람은 자오가 내가 정말 사랑한 자오가 내 어깨 위에 날개가 없어 널 찾아 못 간다 내 자오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람만 불어도